언니 이번 달은 주식하기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장도 불안불안하고 있고요. 덕이야, 너 주식하기 어려운 달이 이번 달 말고도 너 몇 월 있는 줄 아니? 1월, 3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이 있어. 결국은 주식은 다 어렵다는 얘기야. 쉬운 달이 어디 있겠어.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언니가 모셨지. 김동환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신들의 아빠는 뭐지? 제우스인가? 제우스라고 부르면 되나요? 아이, 아닙니다. 그냥 똑똑방이죠. 근데 저희가 요즘 네. 주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도 우리 회사에 뭐 무슨 과장은 뭐 테슬라 투자해가지고 몇백 프로를 벌었다는데 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장님은 지금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예전에 제가 주식을 처음 했을 때도 그렇고요. IMF 전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항상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학생들도 주식 얘기를 하네? 맘카페가 거의 주식 카페가 됐네? 아, 이게 휴먼 인덱스야. 고점을 찍은 거야. 그렇지. 그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게 과연 주식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전처럼 주식을 다 팔아야 될까? 이건 좀 생각이 달라요.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했을 때는 주식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돌파했어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리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정부가 개런티하는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금리가요 연에 15%였다. 확정으로 15% 주고 아껴 살면 1년치 생활비가 나오는데 뭐하러 그 그러니까요. 위험에 무릅쓰고 주식 투자를 하겠느냐. 그것도 그냥 은행 가지. 그러니까 대안이 있었을 때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고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면 다른 걸 하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전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제가 주식 투자할 때는요. 그저 운칠기삼이라고 했어요. 닭이 쪼는 번호로 해가지고 그냥 주식 투자를 그렇죠. 하고 원숭이가 아무거나 고르는 맞아요. 걸 하나. 닭이랑 원숭이가 인간이 못 이기네. 근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네. 이런 정보들이 동시에 업로드하자마자 몇십만 명, 몇백만 명들이 보면서 이게 학습을 일으켜요. 근데 전에는 이런 정보들이나 이런 지혜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기업체 담당자 요 사이에서만 공유됐던 거예요. 그리고 소장님 때도 그런 거 있었죠. 여의도에 정보 모임, 수요팀, 목요팀. 그러니까 수요팀, 목요팀 이런 이제 여의도에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맞아요. 심했었는데 그거를 대중들한테 자, 우리 다 같이 공평하게 게임합시다라고 열어주신 분이 누구야? 여기 계시잖아. 14F도 참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참 고맙습니다, 누님. 잘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실제로요.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는 리서치 센터장들이나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모시는 펀드 매니저가 누구겠어요? 국민연금의 팀장님들일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출입을 많이 해봤잖아요. 국민연금 같은데. 그분도 바쁘고 이 애널리스트 헤드들도 바빠서 그런지 만나는 시간이요. 통상은 10분 정도예요. 네. 근데 3프로TV나 또 이런 디지털 콘텐츠에 나와서 조목조목 물어봐 주잖아요. 국민연금 CIO, 운용 담당 임원도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못 물어보십니다. 그쵸. 그리고 국민연금 CIO 한 분한테는 대충 얘기해도 그걸 모면할 수 있지만 수백만 명이 공유하는 정보를 허튼 얘기를 했다? 바로 아웃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됨과 동시에 그 정보의 퀄리티가 결코 이너서클에서 유통되는 정보보다 못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금리라는 환경과 이 디지털 콘텐츠의 광범위한 유통이 주식을 얘기하는 사람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걸 보고 예전에 그 프레임으로 야 이제 고점이야. 이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진짜 반성하게 되네요. 저희는 정말 전혀 관심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하니 네. 거의 끝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요즘은요 주식 안 하면 바보다. 나만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주식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주식을 통해서든 부동산을 통해서는 남들이 다 부자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부를 향해 가는 열차에 나만 탑승권을 못 갖게 되면 나 혼자 그렇죠. 이렇게 서 있고 기차는 막 지나가. 실제로 본인의 아버지 세대를 통해서 그거를 10몇 년 동안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GM, 포드 이런 거 다 망했었거든요. 그거를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에서 막
막대한 돈을 풀어서 이들 기업을 살렸거든요. 미국이 돈을 푸니까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일정 금액의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돈이 많아진 거예요, 세상에. 네. 이게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무언가는 가격이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돈 가치가 수요 떨어졌어요. 공급. 그렇죠. 그게 뭐였냐면요, 자산이라. 그게 우리 한국에는 압도적으로 거주용 부동산이었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월급 받은 거 꼬박꼬박 2%, 3% 적금을 드셨죠. 근데 친구 아버지는 어디서 듣고 야, 부동산 해야지. 그거를 은행빚을 80%, 70% 내서 강남 어딘가에 집을 샀어요. 자산의 차이가 불과 6, 7년 사이에 10배, 20배씩 차이가 난 거죠. 뒷골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주식을 안 한다고 바보는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요. 오히려 내가 주식을 꼭 해야 되는 충분한 명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으셔야 돼요. 자, 왜 내가 주식을 해야 되나? 옆에서 해서 성공했으니까 다들 하니까 그건 절대 이유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주린이들은 자꾸만 어떤 화려한 그런 외향, 숫자, 뭐 몇 퍼센트 수익 막 이런 거에만 자꾸 눈이 가거든요. 초보들한테 주식을 시작할 때 정말 딱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다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주식은요, 한마디로 정의 드릴게요. 동업하시는 거예요. 동업. 네.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그 일회적인 건 매매한다라고, 그렇죠, 거래한다라고. 거래하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지 부동산 투자 계약서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9만 전자, 10만 전자 될 것 같았는데 다시 8만 전자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안 올라요? 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렇죠. 저 지금 96층 펜트하우스에 있어요. 소장님 살려주세요. 맞아요.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 계속 갖고 계시고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사고 파는 매매 거래로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동업자로 샀다면 동업을 해지해야 될 명분이 있으셔야 돼요. 아, 그러네요. 최근에 미국의 어떤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도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프 베조스한테 내가 동업을 해서 내가 아마존을 샀는데 그 친구가 뭐 특별히 나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갑자기 동업 관계를 파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공감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명분이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업하면 안 됐어, 이거. 이 동업자가 나의 동업 파트너로서 부적격해. 두 번째는 야, 동업의 효과가 충분했어. 이 동업을 통해서 난 충분히 내가 목표하던 수익이 났어. 얻었어? 그러면 동업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이 동업보단 이 동업이 훨씬 좋아 보여.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동업을 그만둘 이유가 없으므로 9만 얼마에 샀다고 안다리 복다리 할 일이 아니요. 할 이런 일이 거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샀을 때 한 달 반 전, 그죠? 1월 초에 9만 전자 됐을 때 그때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반도체를 열심히 팔았고 지금은 안 파나요? 아니죠. 근데 단지 우리는 매일매일 매시 매분 매 초에 쿼트되는 그 회사의 주가만을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동업은 그 너머에 있는 비즈니스가 어떤지를 보셔야 되고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임직원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재무제표에 요약이 돼 있잖아요. 그걸 보셔야 되고 그 재무제표가 건강하게 성장돼 간다라는 뜻은요. 여러분들이 동업관계를 맺고 있는 그 회사의 경영진이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재무제표가 매출 이익단에서 한 분기, 두 분기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동업관계를 파할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업관계라는 게 통상 우리가 맺으면 3개월만 동업하자고 하나요? 아니죠. 우리 정말 배신하지 말고 평생 가보자. 개인 간에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치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컨텐츠를 좀 멀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200만 원으로 50억을 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렇게 빨리 어떤 이벤트로 부자가 된 것들을 우린 신화처럼 모시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많은 미디어에서 그런 예들을 통해서 대중들을 모으잖아요. 물론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벤처 생태계에는 그런 류의 엄청난 성공의 스토리들이 있어요. 근데 확률을 따지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답답한 얘기하고 있네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이 그러니까요. 최근에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런 컨텐츠도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진이 털리시면 큰일 나십니다. 본진을 훼손하면서 투자해서 큰 부를 이루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일단 멈추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학업, 직장인이라면 직업, 장사를 하신 분이라면 사업. 저의 경우에도요, 직장 생활이 잘 될 때 주식이 잘 됐고요, 제 장사가 잘 될 때 주식이 잘 되더라고요. 이게 털리면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오늘같이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그 불안함이요 3배, 4배가 됩니다. 하필 이럴 때 부장이 불러요. 김대리 이따위로 할 거예요? 너 요새 좀 넋이 나가 있어. 그러고 나서 나와서 MTS를 딱 쓰는 순간 내 종목 20% 마이너스 나 있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녁에 비슷한 친구들을 모으죠. 한잔 해야지. 네, 한잔 하면서 그 다음에 아침에 다시 나쁜 컨디션으로 또 일을 시작하고, 이게 본진이 털리는 거예요. 저 김프로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저도 예전에 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쓴 자전적인 책,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라는 책에도 제가 29년 차 주식 투자자인 저에게 있어서 가장 잘한 투자는 2번에 걸쳐서 주식 투자를 멈췄던 거다라고 제가 썼거든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97년도에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2006년도에 미국으로 가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내가 이 중요한 인생의 이벤트를 성공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동업관계를 맺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동업관계를 대체로 다 정리를 하고 나의 본업을 다른 얘기로 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사주입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 인생은 항상 그렇게 돼 있대요. 이게 털릴 경우에 이게 잘 되는 케이스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수익이 좀 나다 보니까 내가 투자의 귀재 같은 거야. 뭐야? 나 이렇게 머리가 좋았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의 길로 내가 들어서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미리 답변을 주셨어요. 저희 3프로TV에도 전업 투자로 성공해서 큰 부를 일군 분들이 아주 간헐적으로 나왔는데, 그분들과의 오랜 교류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엄청난 고통을 이겨낸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식 투자를 1년 했어요. 그것도 2020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1년 채 안 됐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3천만 원으로 투자했는데 지금 7천만 원이네. 야, 그때 3천만 원을 하지 않고 한 10억 넣었으면은 이게 얼마야?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조그만 오피스텔을 얻든지 아니면 모니터를 한 2개 있는 거 딱 해서 펀드 매니저인 양 딱 갖춰놓고 합니다. 잘 되는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3천만 원 가지고 7천만 원 만들 때 대체로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안 하셨을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장 평균 수익률에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박이 잘 안 나요. 그 얘기는 큰 손실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그걸 포트폴리오라고 하잖아요. 초심자의 행운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초심자는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몰빵 투자를 하시고, 몰빵 투자는 대체로 큰 성공 아니면 큰 실패로 이어져요. 네네. 큰 성공을 한 분이 내 인생의 주식은 행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큰 돈을 더 붙여서 투자의 규모를 넓히신다. 그러면 300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3억을 했다고 쳐봐요. 그런 다음에 장이 조정을 받는다거나 하락 반전해버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식은 정말 힘든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체적인 패턴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권하는 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미래까지 담보될 정도의 자본이 있으시면 전업 투자하십시오. 그게 아니시면 본진과 함께 평생 주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발전되어 나가다 보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실천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답을 주셨네요. 근데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왜 여기? 저는 그러니까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결혼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그럼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부자들은 사실은 여기를 통해서 부자가 돼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신사임당 우리 네. 언규 PD 하시던 시절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지 소장님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고. 정말 부를 이루고 싶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을 택하는 게 어떻겠냐. 근데 그 친구가 결단해버린 거예요. 이래서 다 김프로 하는구만.